일본은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기 훨씬 전부터 이순신 장군을 군신으로 추앙하며 세계 제1의 수군 장수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고위 장성급부터 역사가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다른 조선인을 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극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병합한 조선이라는 국가의 300년 전 적장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왜 존경했던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전패하며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임란 후에 일본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진주대첩의 주인공 김시민 장군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거의 모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임란 종결 후 약 100년 뒤인 1695년 조선에서 징비록을 몰래 가져가 일본어로 번역한 조선징비록이 출간되면서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일본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본 내에서 이순신 장군의 인지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참전하며 일본 해군 중장까지 올랐던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자신이 저술한 제국해군사론 해상권력사 강이라는 책을 통해 조선의 이순신은 일본군이 반걸음도 서진하지 못하게 한 장수이고 잘 싸울 뿐 아니라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거제도에서는 지형을 이용하고 진도에서는 조류를 응용하는 등의 갖가지 뛰어난 계책을 시행해 매번 승리했다. 조선의 안녕은 이 사람의 힘 덕분이었다고 했고, 일본 해군의 제독이었으며 훗날 총리까지 올라간 사토 데스타로는 자신이 쓴 제국국방사론을 통해 넬슨은 이순신과 도저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장수며 인격과 천재적 창의성 면에서 이순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나오지 않고 일본 수군에 북상의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조선의 국방은 절망적으로 파괴됐을 것이다. 유탄이 가슴을 관통해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싸움이 몹시 급박하니 절대로 자신의 전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이 최후의 한마디는 실로 전쟁터에 나선 장수의 모범이라고 극찬하며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 가운데 당시 일본 외무성 관리로 알려진 세키 코세이가 1892년 출간한 조선 이순신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초로 만들어진 이순신 전기인데, 임진왜란에 참가한 일본 수군의 전모를 비판하며 이순신을 조명한 이 책자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이순신 신화가 만들어진 기폭제가 됐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순신을 조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이순신전보다 오히려 16년이나 더 빨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일본이 자기 나라에 치욕의 패배를 안긴 300년 전 적국 장수를 주목하고 이처럼 찬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해군의 증강.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은 이순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물리친 군신으로 추앙하는데, 이는 일본군 내에서 육군에 비해 초라한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를 그대로 번뜨며 근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 근대화 주도 세력은 육군이었고, 주도권에서 밀린 일본 해군은 1893년 해군 참모본부 창설을 시도하지만 육군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에 오가사와라는 해군 수뇌부의 명으로 제국해군사론을 저술합니다. 지필 목적은 진실로 해군 확장을 도모하려면 먼저 해상 권력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오가사와라는 저서 곳곳에서 해상 권력이 쇠하면 침략을 받았다, 해상권을 장악당하면 항해 통로는 완전히 단절된다고 주장합니다. 섬나라 특성상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1592년 임진왜란의 조선 수군 사령관 이순신, 1805년 나폴레옹 군단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저지한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었던 것이죠. 세키 코세이는 조선 이순신전을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에 실패하고 불구의 몸으로 지하에 누워있게 된 것은 수군 때문인데, 그 수군이 패한 수치는 다름 아닌 조선의 이순신 때문이었다. 조선을 지켜 국군 쇠락을 면하게 한 사람은 조선의 넬슨이라 할 수 있는 이순신의 전략이었다. 올해 안에 우리 제국이 세계 경쟁의 장에 발을 들여놓는 이상 입국의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임진전쟁의 실패 원인을 일본 해군력의 미약함에서 찾으면서 해군력의 증강을 주장합니다.
세키코세이가 이 글을 쓸 때는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을 때였는데, 일본이 가장 위협을 느낀 상대는 러시아였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이 책이 쓰였던 것이죠. 그러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해전은 러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투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이 승리했고 러시아 발틱 함대는 울릉도 앞바다까지 쫓긴 끝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도고 헤이아치로였습니다. 책과 강의실에서 이순신을 극찬했던 사토 데스타로는 1926년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조선에 이순신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본 본토에 이 사람에 비견할 수 있는 장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원통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본심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다행히 세계 제1의 명장 도고 원수가 역사를 새로 장식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유쾌해진다. 즉, 일본에도 마침내 이순신을 대체할 일본 군신이 나온 것인데, 러일 전쟁 이후 이순신을 넬슨에 비교하던 풍조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동양의 넬슨 장군으로 칭송받는 우리 도고 헤이아치로 장군, 일본의 넬슨 이시여 축복을 갖은 도고 헤이아치로는 넬슨이라는 등식이 일본 사회에 자리잡게 됩니다. 서양의 근대 군사력을 모방하기 바쁘던 일본이 마침내 자기 나라 영웅에 의해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 것이고, 일본 제국 해군을 위해 더 이상 남의 나라 장수 이순신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 해군 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가 군신으로 부각되면서 이순신에 대한 열기는 급속도로 식어가게 됩니다. 일본 민족과 도요토미의 위대함 강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에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수 같은 존재지만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의 3대 영골로 불리우며 일본을 통일시킨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1880년대 일본에서 나온 책들에는 도요토미를 서양의 나폴레옹과 교묘히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며 영웅적 인물로 추켜 세우는데, 나폴레옹에 비유되는 영웅 도요토미도 결국 이순신에게 패했음을 볼 때 동서의 영웅, 즉 나폴레옹과 도요토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모두 하늘이 내린 적국의 뛰어난 수군 장수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요토미를 막아낸 이순신을 넬슨에 비유함과 동시에 조선을 침공한 도요토미를 나폴레옹과 동일시함으로써 도요토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순신처럼 훌륭한 장수와 싸웠던 자신들 역시 뛰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하늘이 내린 장수로 추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그해 8월 29일 밤 서울 남산 통감 관저에서는 이를 자축하는 연회가 열립니다. 첫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경복궁을 향해 술잔을 들면서 말합니다. 고바야카와 가토, 고니시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오늘 저녁 저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들은 모두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을 정복하려다 실패한 도요토미의 장수들이었는데,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땅속에서 깨워 보이리라 조선 산 높이 오르는 일본 국기를. 데라우치는 300여 년 전 조선 점령의 꿈을 이루지 못한 도요토미와 그 장수들에게 드디어 완성된 조선 병탄을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위대한 이순신이 지켰던 나라인 조선도 결국 일본에 병합됨으로써 일본은 이순신의 조선보다 뛰어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역으로 이순신 장군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순신을 존경하게 된 일본군과 일본인들. 이처럼 1800년대 말 일본 해군력의 강화와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구와 영웅화의 작업이 시작되지만, 이는 당시 일본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을 경외하는 현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점은 많은 사료에서 확인됩니다. 일본 해군의 제독이었으며 훗날 총리까지 올라간 사토 데스타로는 그의 저서 제국국방사론에서 역사상 최고의 제독은 동방의 이순신과 서방의 호레이쇼 넬슨이다. 그러나 넬슨은 이순신에 비해서 인간성과 성실성의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졌다.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방에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이순신은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은 격렬히 나의 정신을 일깨웠다 라고 말하며 그 존경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일전을 앞둔 일본 함대의 소위 가와타 이사오는 이순신 장군의 홀령의 승리를 빌었고, 전역 후 문필가로 활동하다가 1925년 그의 소설 포탄을 뚫고서에서 주인공인 한 해군 병사를 통해 당연히 세계 제1의 해장인 조선의 이순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인격, 그의 전술, 그의 발명, 그의 통솔 능력, 그의 모계, 그의 용기 하나라도 칭찬할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77년 10월 발행된 일본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자신을 비롯한 일본 해군들이 연중 행사로 통영 충렬사의 이순신 장군 영정에 참배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본이 도고를 띄우기 시작한 이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표현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후에도 많은 사료들에서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한 구절이 발견되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작가로 통하는 시바 료타로는 장성급 엘리트 사관과 교관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고 그들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1860년대의 메이지 시대 이후 1920년대의 다이쇼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현대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일본인들 사이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는 시바 료타로의 역할이 컸는데, 일본인들이 역사 교과서 대신 시바 료타로의 소설로 근현대사를 배운다고 할 만큼 일본 내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역사 작가입니다. 특히 대표작들 중 러일 전쟁 시기를 무대로 한 언덕 위의 구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직접 한국을 여행하고 낸 기행문집 한나라 기행 등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이순신 장군을 실존 자체가 기적, 영국의 넬슨 이전 유일한 명장 등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이름이 등장하고 높은 인지도까지 있는 한국인은 찾기 쉽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은 예외입니다. 역사학자 이종각 교수는 저서 일본인과 이순신에서 한국인 중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건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며, 임진왜란과 관련해 장군과 거북선 사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이순신 또는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질문할 경우 도고보다 이순신 쪽이 더 유명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처음에는 적장인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순신 장군이 유래를 찾기 힘든 발군의 능력과 고매한 인품을 갖춘 인물임을 알게 되면서 비록 적이었지만 같은 군인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훌륭한 군인은 죽으면 군신이 된다고 믿었던 당시 일본인들로서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높은 평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세에 태어나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인격적으로 완벽함을 갖추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처럼 위기의 조국을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이순신 장군은 자신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일본인들마저 진실된 존경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세계의 위인들 중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이자 세계적인 영웅인 것입니다.